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도 아주 포근한 봄의 한기가 느껴지는 평화로운 오후장의 분위기입니다. 하루 쉬고 왔더니 시장도 많이 산뜻해졌죠? 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면서 오늘 굉장히 붉게 물든 시장의 전광판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찌니까 오늘장의 반등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어지는 그런 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쏠림 매매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체감 지수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쉬고 오기 전과 그리고 오늘의 분위기 많이 다르잖아요. 테마나 종목별로 해서 쏠림은 여전하긴 한데 계속해서 시장의 결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귀가 얇아지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중심 잡아나가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있잖아요. 저희 진단쇼 찬스 많이 활용해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활용 가능하시거든요. 전화 편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김영일 전문가고요. 오늘 윤여민 FP가 여러분의 전화 받아주실 예정이니까 전화 편한 마음으로 많이 걸어주시고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확인해 주시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좀 많이 덜어드리고 싶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님 어서 오세요. 요즘에 종목 진단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브스키니 윤수장 월천님, 남국곰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지크님도 어서 오세요. 다 와 계시네요. 제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일찍 출석식 해주셨습니다. 저희 산업 리포트 잘 들으셨다고 주미영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새로운 분들도 계속해서 많이 좀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약간 옛날보다는 수성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빨리 원상복구 되기를 바라보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포털수도 움직이고 있고 건설 원전주까지 해서 예상됐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아야 될까라는 이 오후장의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정책 관련주들이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먼저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제 이 저점 대비 대략 한 50% 이상의 이제 급등이 나온 구간이죠.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분명하게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수출 시장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윤 후보, 윤 당선인의 이제 주요 정책 자체가 이제 원전을 꾸준하게 이제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최고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 확대는 예상은 되나 지금 현재 이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어느 정도 좀 눌림 구간이 왔을 때 접근을 하면 이제 좋을 섹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주들 이제 현재 이 윤 후보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이제 이 조건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혜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대형주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인테리어
혹은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GS건설 이러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혜가 조금 예측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주들을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재건축 쪽에 이제 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조금 이제 진입을 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다음 주 FOMC,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와 함께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에 잘 안 붙네요. 네, 윤 후보가 아니라 윤 당선인으로 이제 호칭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 저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의 포트에서 속을 썩었던 카카오랑 네이버가 너무 시원하게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대선의 결과와 좀 결부지어가지고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털주들 올라가는 것도 가격 메리트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 마음이 끌리실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보세요? 플랫폼 관련주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태까지의 계속해서 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이제 반응을 못 보였었죠. 다만 이제 당연히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규제로 인해서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이 시장에서 이 영향력이 다시 한번 이제 발휘될 만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시 한번 이 주주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나올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앞으로의 이제 어느 정도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긍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조모진을 도와드리다 보면 카카오 네이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대선 결과 반영하면서 뭔가 좀 규제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죠.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네, 가져갈만 하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다라는 점, 네, 보유자분들께 네, 공통적인 진단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올려주신 종목들 찬찬히 네,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요즘에 잘 안 도와드리는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저희가 골라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전기공업, 네, 요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저희 친따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3,300원이시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가능한 지점일까 지금 사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14,200원 현재가 나오면서 거리 있네요. 지금 사신 가격하고는 거리 꽤 벌어져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뭐 헌금 배당해서 결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신저가 라인이거든요. 지금 13,400원이 이 종목의 신저점인데 한 5에서 6%밖에는 못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까요? 그러면은 좀 들어가실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은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종목인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홈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의 이제 이 건설 정책, 이제 재건축 정책에 함께 이제 엮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도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어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면서 이제 조금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기업이 지금 상황이 나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과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전기공업은 아직까지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7,500만 원밖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단기적인 이벤트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뭐 FOMC도 있고요. 물론 이제 FOMC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완화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이 시장의 단기적인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바닥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14,200원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어느 정도 추세를 회복해주는 구간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15,000원대 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한번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구간이 나와줘야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로 조금 이제 단가를 낮춰놓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기엔 조금 섣부르다라는 점 때문에 좀 더 이제 추세가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자체는 분명하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닥 구간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반등 구간을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인 시장의 이벤트를 보면서 제2전기공업도 분명하게 정책적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4차 산업에 이제 부합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라는 점, 그 다음에 올해 어느 정도 건설 경기 회복이 되면서 함께 수요도 올라와 주면서 실적도 같이 올라와 줄 거라는 점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올 때 진행을 하면 그래도 매수가 이상에서는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처리 거의 없이 네, 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2만 원 금방까지 해서 목표가 잡아주셨기 때문에 좀 한시름 놓고 네, 좀 여유 있게 네, 이 종목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전화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화 받으니까 네, 연결됩니다. 바로 주세요.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는 저희 송지연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것도 저희 한참 좀 뜸했던 것 같은데요. 봐드린지. 네, 세운 메디칼 매수가가 4,800원. 비중이 30%. 비중이 많으세요. 지금 종목이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작년부터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손절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절해야 되나요? 걱정이 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딱히 요즘에 글쎄요, 요 종목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안 나오더라고요. 뉴스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거래가 너무 한산합니다. 지금 10만 주가 채 하루에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튀어오를까 이거를 이제 기다리시다가 많이 좀 지치신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4,000원을 밑도는 가격대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었네요. 3,300원권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가는 게 시원치는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손절 각인가요? 전문가님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이 돼야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이제 주요 제품으로 영위를 하면서 이제 뭐 만들고 그다음에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영업이익도 이제 100억 이상씩은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올라왔었던 이유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 해서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 치료 쪽으로도 이제 엮였었던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 때문에 올라왔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었던 종목이란 말이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엔데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주요한 인식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조정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한번 또 같이 보게 되면요. 현재 이제 많이 떨어졌던 구간이긴 합니다.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여기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게다가 뭐 실적 자체도 충분하게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너무 두텁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구간들 21년 이제 20년부터죠. 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그러한 기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 많이 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이 3,000원 구간, 그 다음에 4,000원 구간, 5,000원 구간까지 꾸준하게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세온 메디칼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이슈보다도 더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좀 드라마틱한 급등을 좀 기대를 하기를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4,000원 초중반대까지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4,300원 정도 구간에서 4,300원 정도 구간에서 분명하게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보일 확률이 높은데 이제 여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 반등이 나온 구간에 세운 메디칼이 좀 더 이제 어떤 이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이제 의료기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오고 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매수가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기간을 오래 걸리는 게 조금 이제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4,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잡아갈 종목들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4차 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쪽에 조금 이제 시선이 쏠려 있어요.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해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세운 메디칼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희 김영애 전문가님께 팬레터를 많이 날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네, 편백나무님 어서 오세요. 저희 김영애 전문가님 추천 받아가지고 CBDC 관련주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던데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종목도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 감사드리고 네, 고견 이 종목을 이번 주까지 유지해도 될지 고견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종목을 알려주세요. 편백나무님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들고 가셔도 되는지 네, 언제쯤 익절하면 좋을지 제가 챙겨봐 드릴게요. 꼭 올려주세요. 조미영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 하셨는데 표정과 네, 목소리가 다 좋으세요. 네, 굉장히 편안한 인상에 네,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선 결과 보시느라고 잠 못 자신 분들 많으시대요. 저희 진정 주리님께서는 선거 보느라고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주무셨다고 피곤합니다 하셨는데 빨리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네, 눈 빨리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굉장히 신나는 또 목요일이잖아요. 네, 불금을 즐기시기 위해서는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러브수기님께서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겨우 잠드셨다고 5시 주무셨으면 진짜 얼마 못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비몽사몽 와중에도 저희 또 진단쇼를 네, 시청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순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정신이 일단은 멀쩡해야 되기 때문에 또렷한 정신으로 매매하셔야 되잖아요. 러브수기님 오늘은 불면증 없이 네, 숙면 취하시기를 제가 네, 응원해 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소스라님 모셔보겠습니다. 환인제약을 남겨주셨는데 환인제약도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거의 신저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네, 환인제약의 매수가가 17,400원이세요. 비중은 30% 들고 계신데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들고 계셨던 종목이 아니라 오늘 사셨어요. 네, 지금 3만 주밖에 거래 안 되는 종목인데 0.2% 빠지네요. 네, 17,400원 기록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알츠하이머 관련된 재료 나왔는데 그때 굉장히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실망스럽게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거래가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면서 지금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에도 좀 시큰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태라고 점검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네. 이제 뭐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접근을 하셨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환인제약은 이런 정신신경계 쪽에서는 이제 부동의 매출, 이제 점유율을 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때문에 꾸준하게 이 중추신경계, 정신신경계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안정적인 이제 영업이익 실적이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어느 정도 코로나 치료제 쪽에 굉장히 이제 좀 반응이 좋잖아요. 바이오주들이 이 코로나 치료제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도 이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판단에서 이제 조금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때문에 이제 지금 한인제약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뭐 흐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뭐 지금 상태에서는 걱정 없이 좀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워낙에 이제 여태까지의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이제 잘 나왔었던 그러한 기업이고 지금 이제 주가의 조정 자체는 충분히 나온 상태죠. 오랫동안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이제 시장의 조정이 많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조정분을 충분히 반영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만 들고 가시면,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19,000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1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제 19,000원까지 상승이 나온 상태가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이 코로나 구간 때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 개인 투자들이 조금 이제 많이 물려 있겠죠, 당연히.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에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이전에 저항대 부딪혔던 구간을 조금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500원에서 19,000원 구간까지 해서 이 구간을 조금 힘있게 뚫어주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뭐 정신신경계 약품 관련해서 또 다른 뭐 임상 소식이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들려오게 되면서 힘있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뚫지 못했던 이런 19,000원 저항대를 힘있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만 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19,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19,0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좀 이제 주의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실적 자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하게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이제 투자 방향으로 지켜보셨다라고 한다면은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노려도 부족하지 않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와, 오늘 또 그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을 골라놓으시고 바로 사자마자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신 게 좀 맞으세요? 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까지 도전해 보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송지연님께서는 세운 메디칼 상담 받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네, 인사 남겨주셨네요. 저희 전화도 받고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아니라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질문 가능하니까 네, 많이 올려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보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케미칼 네, 요거 보겠습니다. 강태영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포스코케미칼을 12만 5천 원에 사셨고 비중이 20%를 가지고 계신데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신저가가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양대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거꾸로 가거든요. 오늘 신저가 경신되면서 10만 2천 원까지 이 종목 떨어졌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이 돼서 반등을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지금 1% 정도 하락 흐름 진행이 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뭐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해서 종목들을 상태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체크가 됩니다. 오늘 신저가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흐름이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공급 쇼티지 현상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이 전기차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 전체적으로 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재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 판가, 원가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한 이제 악재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영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전년도에 이제 응급제, 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이 강조가 됐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원자재 인플레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리스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겹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기업이고 분명하게 실적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플레 상황,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 쇼티지 현상들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섹터군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굳이 이제 손절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때문에 그 반등 구간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아름다운 저점 매수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구간을 조금 예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가 아무래도 일전에 많이 지지를 해줬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9만 원 중반대까지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의 조금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현재 이제 12만 5천 원에 약 20%의 비중을 갖고 계세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비중이 많다라고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돼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FOMC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완화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갈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너무 그 기간을 좀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보면서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이탈을 했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챙겨 놓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이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 그다음에 이 자동차 섹터들이 함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좀 너무 손절이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지지 구간이 말씀드렸듯이 9만 원 중반대부터 이제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구간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지금 이제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이러한 이 시장의 영향을 다 이제 반영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시청자분의 어느 정도 성향에 맞춘 매매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만약에 반등 시에 매도를 하면은 요즘에 워낙에 뭐 니켈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네, LFP 배터리 관련주로 가자. 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수평 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지 그것도 간단하게만 좀 봐주세요. 일단은 뭐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수혜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많은 실적주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말씀드렸던 뭐 CBDC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에 분명하게 반등 구간에 잡아갈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만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될 만한 테마들을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고 지금 현재 뭐 오늘 또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이제 좀 급등을 해서 발표가 돼서 시장이 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뭐 그러한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때다. 때문에 이 다음 주 금리 인상, FOMC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단기적인 테마를 타줄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될 종목들을 잡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굳이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 이제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진단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 우상이시죠? 항상 또 웃는 얼굴로, 네, 시장 많이 어려울 때 또 많이 위안이 되는 진단인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종목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나라님, 네, 어서오세요. 미모, 한미모 하신다는 나라님, 네, 건설주를 팔아야 되나 또 고민됩니다 하셨는데, 이거 제가 오프닝 때 김영희 전문가님께 질문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쫑사님께서는 저도 건설주 있는데 조금 두고 보려고요.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건설주인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세요? 네, 올려주시면 바로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원전 팔 타이밍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시는데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다는 종목들이 있죠. 네,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아마 또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못 파신 게 섭섭하지 않은 결과 꼭 나오시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저희 진검다리님께서는 두산중공업 지금 사도 될까요? 역시나 오늘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는데요. 네, 이번에 대선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유리하게 내가 가져갈 만한 종목이 뭘까 좀 물색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 후보군으로 제가 진단 받아볼 만한 종목으로 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윤여민 FP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가하고 환율이 굉장히 변동이 컸잖아요. 네, 정점을 찍었다. 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지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두 가지 체크사항 어떻게 점검하세요? 정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정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일 좀 유럽과 지금 미국 증시가 상당히 호전이 있었죠. 특히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장과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좀 진영학적 리스크라든지 이제 3월 FOMC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월 8일이었죠. 3월 8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237원까지 좀 올랐었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뭐 130불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의 좀 파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원재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에 지금 이제 품목, 뭐 서비스, 이제 임금까지 좀 인플레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변동성의 좀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번 좀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진영학적 리스크는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3월 FOMC 관련돼서 또 3월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아직 모르겠다. 네,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휘둘렸잖아요. 저희가 환율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이 국내 증시에는 됐고 유가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 200달러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우리 제재하면은 300달러로 갈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조금 더 생산할 것 같긴 한데 네, 증산 가능성 있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두고 봐야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시장의 변수를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여민 FP님 팬이신가 봐요. 대한도굴협회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나 봅니다. 네, 드디어 등장하셨으니까 네, 윤여민 FP님께도 종목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리케님께서는 오늘 제 의상에 이 어깨에 좀 힘을 줘가지고 오버핏 의상이 눈에 많이 띄셨나 본데 와 저희 황금숙 누님보다 어깨가 넓어 보여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노린 효과입니다. 네, 어깨가 넓어야지 또 얼굴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트리케이님 제 의상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아스템 가볼까요? 정말 추억의 코아스템. 줄기세포 얘기 요즘에 저희 거의 못 듣잖아요, 시장에서. 코아스템을 저희 남국곰님께서 들고 계신가 봅니다. 매수가가 14,500원인 거 보니까 뭐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으세요? 네, 9.8% 비중이신데 장기권으로 보시는군요. 네, 장기 투자 전망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14,050원이 신저가이고 그 부근에서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계신지가 저희도 조금 궁금한데 어쨌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투자 가능한 종목인지 코아스템 메리트 진단해 주세요.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참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억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반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매출액도 좀 많이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영업 손실도 났는데 결국 이제 좀 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쪽에서 어떤 승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약간 좀 제약바이오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미국 아마케가 좀 이제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죠. 뭐 2년 동안은 지금 온라인으로 좀 개최를 하다가 지금 3년 만에 좀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좀 때가 묻지 않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항암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기술 수출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 뭐 유한양유지, 레고캠 바이오가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아스템도 결국은 좀 이제 코로나19 때가 좀 묻지 않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줄기세포 쪽에 대한 부분이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순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뭐 한 2, 3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권을 대부분 확 만회해버리는 그런 차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장대 항봉으로 거의 한 3, 4일 정도 만에 지금 호가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14,000원대 지금 일부분에서 좀 단기 바닥, 지금 2바닥, 3바닥은 좀 잡은 상황인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을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좀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하시지 않고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으시고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코아스템을 그래도 오래 들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 함께 좀 들고 있고요. 바이오 전반 데이터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 주신 게 코로나 때가 묻지 않은 네, 이런 좀 키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또 기억해 두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전화 이번에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목 S폼. 와, 핫한 종목이시네요, 수정자님. 삼목 S폼. 삼목 예. S폼. 매수가 얼마세요? 23,400원에 네. 12%요. 12%요? 네. 삼목 S폼을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수정자님? 근래 들어가신 게 맞나요?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2015년도인가 이제 한 4만 원대에 들어갔다가 예. 또 이제 2만 원대에 또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상증자 받고 해가지고 단가가 낮아졌는데 저번에 또 그래서 23,410 원래는 17%였는데 저번에 25,500원을 갑자기 흑자 전환 했다고 해가지고 예, 막 예. 올라가길래 그때 맞아요, 예. 25,500원에 선저를 5%는 했어요. 하셨어요, 예. 2만 원 그래가지고 초반대. 이제 들고 가도 여태까지 수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예.
이게 수익이 날듯 말듯 하고 있어가지고요. 와, 아, 이렇게나 오래되셨는지 몰랐어요. 네네. 네, 요즘엔 그래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고점 내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수영자님. 네, 그동안의 울분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가격대가 올지 저도 같이 궁금하네요. 네, 지금 희망하시는 목표가 라인 좀 있으세요?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모르겠고 해서 그거가 전문가님한테 궁금해서. 의뢰 좀 한번 받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2만 원 초반대 파실 물량도 조금 아까우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님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상을 빗나가는 지금 연도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근래 들어가셨나 용자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내심의 승자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네, 현재 가격대는 23,500원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 와가지고 딱 고민되는 시점이죠. FP님. 많이 올라와가지고 팔자리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고 하는 게 좋을지 네, 진단해 주세요.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지금 이게 눌림목 매매에 들어가셨나 했는데 상당히 오래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지금 지금 한 3,000원에서 5,000원대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벗겨낸다고 하면 또다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을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특히 이제 이런 원재료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고, 사실 어떤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건설과 관련된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올해 특히 이제 서울시 쪽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1차적인 상승으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번 상승이 나왔다면 2차적으로는 한번 좀 건설과 관련 쪽에서 한번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월봉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고점을 아직은 못 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좀 매수가 좀 최근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너무나 좀 아시겠지만 일봉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은 좀 물량을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15년에 43,000원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한 60% 정도 가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많이 기다리신 만큼 조금씩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지금 25,000원을 다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거의 매물대가 없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중을 다시 추가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한번 좀 고가놀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25,000원이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3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조금씩 좀 매도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등잔 들어보시니까 조금 표정 더 밝아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네. 올라오시는 거 보시면서 비중 조금 조절해 주시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와 함께 이 종목과 이별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선생님 대응 잘하세요. 그러면요. 네. 25,000원 넘어갔을 때 조금씩 덜어내라고요. 그때부터 덜어내는 거 시작 들어가는 거 맞나요, 대표님? 네, 일단 2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지금 일봉상으로는 거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위로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좀 크게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25,000원 이후부터는 비중을 이제 한 30%씩 조금씩 줄여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토막 조금 내셔가지고 3분의 1씩 조금 덜어내 보세요, 선생님. 3만 원까지도 얘기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주무시는 그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삼목 에스폰 요즘 돌진형 종목인데 차트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데 저희 성타님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웃는 날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로니에 이세님께서는 올해 원전과 건설주로만 저는 승부 볼 겁니다 하셨는데 마음을 굳히셨나 봅니다. 네, 그 두 종목으로 승부 보려면은 탄탄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 저도 궁금하니까 좀 남겨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KCS 오늘도 좋아가지고 편백나무님의 종목인데 네, 이거 점검 도와드릴게요. CBDC 관련주 앞에서 뭐 김영일 전문가님께 추천 받아서 수익 많이 난다라고도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도 컨디션 좋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장중에 10% 넘어가는 급등 나왔고요. 다만 아쉬운 게 지금 길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합니다. 그전에도 CBDC 관련주들 거래 실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7,360원에서 조금 아쉽게 네, 오늘장 지켜보고 계신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수가가 현재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약수익권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중기대응 가능한 종목일까요? KCS 어떻게 점검하세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보다는 약간의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 이런 좀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좀 한네트, KCS가 좀 같이 좀 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와는 좀 다르고,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의 러시아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이제 금융 거래를 디지털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은행과도 좀 협력을 좀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국마다 지금 통화의 주권이라는 게 있고 외환 관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조금 통일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20%면 좀 살짝 너무 많이 담으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뭐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좀 이제 반등할 때마다 외인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관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번 뉴스플로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윗골을 들고 좀 길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뉴스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비중을 좀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10% 이하로 좀 비중을 좀 낮추시고 일단 뉴스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좀 매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약간 테마성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이게 섹터 자체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테마성의 흐름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 꼭 주의하셔가지고 다른 또 요즘에 핫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분이 벌써 넘어가네요. 네, 빨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양진님의 네, 종목으로 가볼까요? STX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STX 매수가 4,400원이시고 비중을 저희 FP님께서는 한 종목에 20% 이상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항상 주시는데 50이세요. 네, 비중의 포트의 딱 절반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해서 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SX 주가 보시면은 뭐 저희가 휴일 들어가기 전에 니켈 관련돼서 또 묶이게 되면서 슈팅 한번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다시 좀 거래가 주면서 네, 4,300원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닷없이도 니켈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관심을 아마 많이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STX 뭐 본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체크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STX는 그래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는 조금은 그래도 위험성이 없는 그래도 거의 바닥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좀 비중이 많이 높기는 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원자재 특히 이제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니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이제 니켈 광산 제론소를 좀 운영하는 회사에 지금 58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좀 조명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치칼 급등으로 최근에 뭐 지금 LX라든지 티플렉스와 같이 지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가도 살짝 꺾인 부분이 있고 지금 원재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그 하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에 끝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반등 시마다 조금씩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아직 그 거래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지금 뭐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어제가 지금 8일이죠. 3월 8일날 지금 600만 주의 지금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외인이나 좀 기타 법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좀 이제 뉴스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뉴스플로우가 나와서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한 5,000원 정도부터 한 5,000원에서 5,300원 정도부터는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으로 볼 수 있는 상단의 라인 가격대도 지금 좀 체킹 가능한 수준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지금 약간 양전을 했는데,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000에서 5,3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3,800원 정도를 좀 이탈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분명히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만 한 종목에 50%를 담으시면 상당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비중에 대한 조절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는 부분은 매번 강조해 주셔가지고, 네, 저 윤여민 FPD님의 원칙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오늘 STX까지 진단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민 FP와 함께 했습니다. 어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집중력이 약간 흐려질 만한 시간이기도 하죠. 점심 드시고 약간 나른해질 만한 시간이라서 조금 더 기운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좀 더 있어야지 장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제 정말 다들 관심 있게 네, 대선 결과 지켜보신 것 같고, 예측 매매 들어가시고 네,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오는 날이 계속해서 좀 많아지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도 큰 변동 없이 오늘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만기티가 전혀 안 나고 있는 시장인데 2676 나옵니다. 오늘 장중고가 2682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나흘 만에 급반등하고 있는 코스닥도 거래소 잘 쫓아갑니다. 네, 2% 후반대에 오름세 나오게 되면서 887선, 내친 김에 890까지 안착이 되면서 네,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오늘 만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 없이 갈 거라는 전망 많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장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만나봤던 김영희 전문가 공개 방송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금요일에 네, 릴레이 공개 방송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장 마치고 바로 들어갑니다. 4시부터 5시까지고요. 쉬운 상승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이것이다. 네, 굉장히 또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또 주제를 가지고 네, 공개 방송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쇼는 인사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대응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